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2년 1월 2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어제 김영광 실장과 신년 방담 비슷하게 둘이서 보면 항우와 유방의 각축을 통해서 본 천하를 얻는 법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역시 눈이 밝으세요. 보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말하는 중에 보면 원래 유방은 한미한 비천한 집안 출신이고 원래 유방이라는 이름은 황제가 된 다음에 유방이고 황제가 되기 전에는 이 원래 본명이 유계다. 계라는 것은 계절을 뜻하는 계자죠. 그거는 누구네 집 셋째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댓글에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아니다. 넷째, 막내다. 그분 말씀이 맞습니다. 맞이를 백이라고 합니다. 백이 숙제할 때 백. 다음에 둘째를 갖다 중이라고 합니다. 셋째를 숙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숙부할 때 이제 작은아버지 한다는 숙부. 넷째 내지는 막내를 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방 원래 본명 유계는 원체 한미한 집안 출신이라 그냥 유씨네 집 막둥이 이런 뜻입니다. 역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보면 눈이 밝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저녁에 이제 SBS, MBC, KBS 지상파 3사가 신년 여론조사를 갖다가 보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거는 현재 KBS, MBC, SBS의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윤석열의 참패로 나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또 음모론이 또 슬슬 나옵니다. 이건 여론조작이다.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혹자는 보면은 그 여론조사도 자세히 꼼꼼히 뜯어보면은 그 윤석열에게 희망이 있다. 윤석열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곡학아세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하는 방식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그냥 몇 대 몇 그거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여야만이 그 다음에 실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음모론으로 그건 음모일 것이야. 아니 윤석열 후보가 잘 나갈 때는 음모론 이야기하지 않던 양반들이 왜 갑자기 음모론을 이야기합니까? 또 윤석열 후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세밀하게 2중, 3중, 수차례 비틀어서 사실은 요게 요래서 이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왜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그렇게 자꾸만 곡하가세 하시면은 가뜩이나 지금 정신없는 후보, 윤석열 후보 정신만 사나워질 뿐입니다. 보니까 KBS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39.3 대 27.3으로 윤석열이 12%포인트를 지고 있습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이 38.5, 윤석열이 28.4로 10.4%포인트, 즉 10.1%포인트 차.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재명이 앞서고 있습니다. SBS에 보니까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가 34.9 대 26으로 이 또한 이재명이 앞서고 있습니다. 34.9 대 26이면 대략 8.1%포인트. 이것도 오차 범위를 벗어나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당황한 듯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시나리오에도 없던 큰 절을 갖다가 넙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몸을 더 낮추고 국민만 보고 뛰겠다. 좋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모든 메시지와 모든 연설문을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는 후보 중심으로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었다.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라고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나름대로 취재망이 있으니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스피치라이터가 5명 내지 6명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5, 6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호남 지역 갈 때는 김한길 위원장이 있는 국민중심위원회인가요? 뭐 새시대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원고를 갖다 원고의 키를 잡고 또 어디 갈 때는 또 어디에서 잡고 그러니까 5, 6군데에서 자기들끼리 각자 흔한 이야기로 윤석열 후보 입맛에 맞춘다고 글들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갖고 윤석열 후보는 가서 이게 정답인가 보다 라고 읽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니까 사공 많은 배 산으로 가는 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전에 나룻배라 할지라도 도사공이 있습니다. 사공 중에서도. 사공이 여럿이라 할지라도 도사공, 즉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도사공이 키를 쥐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목수들이 여러도 있지만은 결국 도목수, 이른바 대장 목수가 전체의 흐름을 잡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오늘 이야기한 대로 그동안 메시지가 그러니까 스피치라이터가 여러 명이니 당연히 메시지가 그야말로 난사박이 짝이 없는 것이고 메시지 간에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보면은 그런 가운데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안철수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10%를 가다 넘으니까 지지율이 단일화할 생각 없다. 이재명이 됐던 윤석열이 됐든 단일화할 생각 없다. 내가 새시대의 맏형이 되겠다. 새시대의 맏형이라는 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이야기죠. 새시대의 맏형이 되려 했으나 옛 구시대의 막내가 되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드디어 이제 안철수 후보도 득이양양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완주할 생각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준석 씨 지금도 보면 당 대표라는 자가 정월 초하로부터 제주도로 어디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이른바 비아냥되고 있습니다. 단일화에도 지지율 올라가지 않는다. 떠난 지지율이 돌아오겠는가. 2030 세대를 붙잡아야 한다.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고 또 이재명은 지지율은 윤석열이 떨어진 것이지 내가 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아마 지금 위기의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저는 짐작해요. 사실 평생 검사 생활하다가 그야말로 그 당시 처음 검찰총장 때려치우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윤석열 본인에게 쏟아졌고 6월 29일 정치권에 이제 발을 디디면서 11월 5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때까지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선거 해보나 마나였거든요. 그러니 그 옆에 보면 많은 흔한 이야기로 정치판에 파리들 우글우글 대면서 그 사람들 다 주판을 튕겼죠. 이제 한 4, 5개월만 지나라. 난 청와대 들어간다. 4, 5개월만 지나라. 나는 뭐 된다. 다 주판을 튕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 66일 남겨놓은 이 상태에서 어제 KBS, MBC, SBS 그뿐이겠습니까? 조선일보, 칸타퍼블릭 나머지 모든 여러 조사가 물론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경우도 있고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 이외에도 없이 몽땅 이재명이 윤석열을 앞섭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은 근소하게나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윤석열은 급추락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해요. 1월 중에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제 1월 말, 1월 29일, 1월 말 되면 1월 30일, 31일, 2월 1일, 1월 2일까지가 설 연휴입니다. 흔한 얘기로 설 민심이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2월 2일 설 연휴가 끝나고 열흘 지난 2월 13일, 2월 14일 양일 동안 후보 등록하게 됩니다.
2월 15일부터는 법정 선거운동이 개시됩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로 보아서는 대장동 사태니 뭐 검찰 수사니 더 이상 진척이 없을 겁니다. 전혀 진척이 없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이재명 씨 마치 비행선을 탄 듯이 기분 좋게 마누라하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계속 윤석열 너는 마누라랑 같이 못 다니지? 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새해 인사부터 부인을 앞장세워서 계속 김건희 씨하고 김혜경 씨를 차별화시키고 있죠. 다 좋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길은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넙죽 엎드려서 큰 절을 하면서 이제는 국민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듯이 한 3가지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 중에 얼마든지 반전 가능합니다. 첫째, 어떠한 음모론, 어떠한 왜곡된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아마 주변에 보면은 제가 뭐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여론조사가 안 나오면 그는 음모일 것이다 라는 과거 황교안식 음모론을 갖다가 귀에다 솔솔 불어넣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다고 합니다. 자르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론은 마치 한 달 만에 윤석열 후보가 폭삭 내려앉았듯이 한 달 후에는 또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도사공. 마치 김종인 박사가 잘했네요. 김종인 위원장이 향후 앞으로 모든 후보의 메시지와 연설문을 내가 직접 관장하겠다. 맡기십시오. 저 황태순, 김종인 씨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도사공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도사공한테 모든 권한을 줘야 됩니다. 이제는 미우나 고우나 감독은 김종인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천하의 레오나르도 드카프리오라 할지라도 감독이 까라면 까고 웃으라면 웃고 울라면 울어야 되듯이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김종인이 울라 그러면 울고 웃으라 그러면 웃고. 왜? 후보는 마음이 급할 뿐 이 상황을 갖다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거든요. 이제는 감독한테 아무리 명배우라 할지라도 그 감독의 말을 갖다가 좇아야지. 배우가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세계 최고의 명배우인데 감독 네가 뭐하러? 또 옆에서 쏘곤쏘곤대는 사람 말 듣고 감독 제대로 해 라고 하는 순간 그 영화 망칩니다.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죽던 살던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향후 메시지와 연설문 모두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니 맡기십시오. 맡기셔야 됩니다. 이왕이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일정까지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 늘 이런 얘기하죠. 정치인은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 그럽니다. 즉 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일정을 어떻게 짜느냐. 그 일정이 잡혀야만 그 일정에 따른 메시지,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나오고 거기에 맞는 연설문이 나오는 겁니다. 순서가 일정, 메시지, 그 다음에 연설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김종인 박사, 김종인 위원장 팔순의 노구에 힘에 벅차시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인도 어쨌든 이런저런 전차로 공동 운명체가 되었으니 밤잠을 갖다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관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무조건 따르세요. 배우가 연출까지 겸하려고 들면 그 영화 망칩니다. 옆에서 음모론 제기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시고 어쨌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한테 전권을 주신 가운데
김종인이 웃으라면 웃고 울라면 우십시오. 셋째, 이준석 잊어버리시고 다음에 안철수 잊어버리십시오. 오로지 사직생의 각오로 뚜벅뚜벅 한 달만 오늘 넙죽 엎드린 그 마음으로 김종인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김종인이 하라는 대로 해보십시오라는 말을 하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과 열흘 만에 이렇게 폭삭 내려앉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하면 지금 물론 이재명이 앞서는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국민들이 정권교체 바라는 마음 또한 50%를 훌쩍 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권 연장보다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10 내지 20%포인트 앞서는 것 또한 사실이죠. 다만 그것을 갖다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앞으로 김종인 씨, 김종인 박사, 또 김종인 박사도 이제는 상황이 이쯤 되면 본인도 아마 과거에 몽리 부리던 그런 욕심에서 노욕에서 벗어났을 겁니다. 이제는 본인도 이거 망치면은 본인 또한 완전히 인생 망가지는 거거든요. 인생 마무리 잘못하게 되는 거죠. 모두가 죽기 살기로 사직생의 각오로 뛰어든다면은 1월 한 달 동안 마치 열흘 사이에 윤석열 후보 35, 36, 37에서 26으로 10%포인트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분의 1이 날아간 겁니다. 그거 언제든지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아직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혐오하는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진저리 치는 그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